오늘 CNN 초대석에서는 최재성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 교통망,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성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만 38의 젊은 나이에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정치도 바꿔보고 지역도 발전시키라고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벌써 3선이 됐습니다. 한국 정치를 보다 의미 있게 바꾸고 또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더 겸손하게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격려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픈 말 또 지적 이런 거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내주시면 수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신 데 38의 국회 입성이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이른 나이인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우선 나이가 젊다는 것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질서가 조금 젊은 정치인에게 늘 어려운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되 하나의 그 정치적인 어떤 파격이나 또 갈등을 양산하면서 뛰어넘지 않으려면 정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를 쓰셨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이렇게 내리 3선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당내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셨는데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안 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우선 좀 전에 이제 이 나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제가 만으로 49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통틀어서 원내대표 경선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출마한 것 자체가 뭐 예외적인 일이고요. 또 결승에 올라가서 조금 아깝게 졌는데요. 네. 됐으면은 그 국회가 생긴 이후로 제일 이제 젊은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원내대표가 되면 조금 이렇게 불안해하시거나 혹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우려들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평가들이 좋았는데 문지방을 못 넘고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그래도 선전했고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고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 축에 들어가시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지역 채널 관련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매달 그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시는 민원 청취의 날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가고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제 성격도 그렇고 또 조금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선 때부터 조금 다른 의원님들이 안 하셨던 주민 밀착 형정치를 많이 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마다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각 아파트마다 이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게 또 이렇게 선거법 해석까지 될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에서 간담회 하는 것이 합법이냐 아니면 금지돼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5개에서 간담회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그 이유를 이제 못했죠. 그래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뭐 작고 큰 간담회나 민원 접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이제 금곡동 사무실로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오셔서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 문제도 있고 동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또 개인 이제 채무 같은 것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유형이 아주 다양해서요.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난처하지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개인적인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나와 옆집 사람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시는지요? 이제 주로 두 가지 유형이죠. 하나는 이제 마을, 동네 주민들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나 소위 말해서 이제 공공성 있는 네. 이런 민원은 그것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해결할 문제면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요. 뭐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열심히 하고 과정을 잘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인과 사인 간의, 개인 간의 문제나 혹은 개인과 어떤 이제 집단 간의 문제, 네. 개인과 국가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개인 대 개인의 문제는 참 곤란하죠. 그래도 저는 정치의 시작은 잘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요. 또 가능한 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중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중재를 하고, 또 정말 이게 억울하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또 민원인의 상대방을 또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노력하고 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라고 볼 때는 꼭 필요한 일인데 쉽지만은 않은 예. 상황인 거죠. 현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남양주시 의회에서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 문제를 갖고 시의원과 그다음에 행정부 간에 어떤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직접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는 그냥 축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유치 경쟁 없이 이것을 갖고 온 거라서 매우 이제 이례적인 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치하겠다고 응모도 못 해본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한 사업으로 해서 100% 국가 돈으로 지자체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서 또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1차 450억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가 들어오면 그 옆에 이제 연관 시설이나 벨트화할 수 있는 다른 테마를 갖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혹은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식물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모형 자동차 이 경기장이라든가, 그럼 기존의 몽골 문화촌과 지두니 수목원, 또 그 안에 목재문화센터 이런 거하고 다 연계하면 단순히 이제 수덕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니까 독점적인 테마가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 군데 이렇게 벨트화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그래서 나오면서 또 다른 지역에도 소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지역 경제 영향이라든가 또 이미지 또 문화예술 쪽 포지셔닝에 아주 좋은 핵심이 국제유소년 센터였고, 이것이 돼야 연관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자체 이제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 100% 국가 재정으로 진행하는 이 일을, 진행하는 주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남양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협약을 못 맺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게 남양주시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사업인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 그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이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이걸 진행할 수 없다는 이제 해석과 또 중앙부처 해석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국토부, 뭐 또 경기도 관련 부처, 남양주 또 관련 공무원분들 이렇게 제가 모셔놓고
진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협약을 안 해서 그 다음 스텝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조금 어려운 일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린벨트도 필요하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해제도 하고, 양정 역세권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네. 또 구리 같은 경우는 월드 디자인 센터 한다고 정말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됐고요. 근데 네. 이거는 그린벨트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중앙부처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문제라서 조금 더 설득해 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미 이 사업의 좌초가 목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정부에서 이미 이게 2013년 1월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2년이 넘게 경과돼서 국책성 사업 중에 이 사업 진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1cm도 못 나갔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거는 어렵다 이런 이제 통보가 임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결과론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그 유소년 축구센터 같은 사업은 누군가가 생각해내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원래도 이렇게 축구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예, 축구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장뿐만이 아니고 야구장이나 5개 체육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 종합운동장도 1년 12달 밤까지 풀로 이게 예약이 되고 경기들을 하고 있고요.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국대회도 하고 국제대회도 하고 평소에 이용하게 해주고 또 최근에 유소년 축구 인구들이 막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시설이 될 거고 요게 축구장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아이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흡입력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테마 시설들을 연계해 놓으면 저는 굉장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봤던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또 그런 시각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린벨트와 관련돼서 양정 역세권 문제가 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사업은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하시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주민들께서 뭐 양론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건 항상 주민들께서 이렇게 견해가 다르시면 그거는 아주 친절하고 복잡한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의견들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이제 행정력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세히는 이렇게 모르실 수 있는데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린벨트 해제됐다고 시에 프랜카드가 붙었습니다만 사실은 양정역세권 그린벨트 해제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해제된 것이 아니고요. 네. 이거를 완수하면 해제시켜주겠다. 그래서 결정 고시를 하겠다 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 더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강대가 실제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와라. 그 다음에 하나가 SPC라 그래서요. 이 54만 평을 과거에 이제 토지공사처럼, 지금 LH공사죠. 우리 호평평 내 개발했던 것처럼 지주들로부터 땅을 사고 이 땅을 구획을 하고 그래서 아파트질 회사는 회사한테 팔고 또 공공시설은 공공기관에 팔고 또 상업시설은 또 그걸 지을 사람에게 팔아서 소위 말해서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SPC 회사를 구성해서 와라.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되면 그린벨트 해제 결정 고시를 해주겠다. 이게 작년 12월에 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고요. 특히 그 SPC라는 이 특수한 법인이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 법인이 우선 대기업이나
이런 시행 의지가 있는 민간회사와 남양주 도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설립의 전제는 54만 평을 개발을 해서 부지를 공급하는 과정에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수익성의 문제가 불분명하고 네. 거기에 서강대가 한 8만여 평이 있습니다. 근데 서강대 문제로 이제 들어가면 이 서강대가 왜 원인이냐 하면 SPC가 구성이 안 되는 원인이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서강대가 자신들이 돈을 내고 자신들이 땅을 사고 자신들이 학교를 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신들의 돈 말고 시나 이 개발 과정의 이득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땅값만 해도 4천억 이상을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서강대가 원하는 토지 가격과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급했을 때 가격하고 400만 원 이상의 갭이 납니다. 그럼 이걸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SPC라는 이 시행회사에서 이득이 남는 것 중에 남양주 도시공사 몫에서 나중에 서강대를 정산을 해주는 방식 외에는 제 능력으로는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8천억, 9천억이 남아야 거기서 서강대를 3, 4천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 54만 평을 개발해서 서강대를 지원해줄 돈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SPC가 구성되기는 어렵다. 구성된다 하더라도 서강대와 토지 공급 계약을 했을 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몇백만 원 싸게 주면 결국은 이게 우리 시민들의 부담, 시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엉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최종 해제가 SPC 구성과 교육부로부터 대학 설립 허가를 받아오라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될 가능성이 쉽지 않고, 충족돼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매우 엄중하게 있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서강대가 와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양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핵심은 그러면 이제 서강대가 얼만큼 이쪽으로 이전하느냐라는 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몇 명의 학생들이 이전하느냐의 문제보다 우리가 달나라에 무슨 63빌딩 짓겠다, 꿈은 꿀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를 봐야 되고요. 네. 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왔을 때 우리 재정력으로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된다고 가정하고 학생이 몇 명이 올 거냐, 왔을 때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썩 이렇게 적합한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올 수 있느냐의 문제, 실제로 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의 문제, 이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의 문제, 이것을 먼저 봤을 때 엄청난 부담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학교가 상당 정도 학교 규모가 이동을 한다면 그거는 또 그때 따져봐야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액수의 지원을 하기도 녹록지가 않고 또 학생들도 그다지 많이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정비법이나 관련 법을 이렇게 보면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정원을 주질 않고 현재 정원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전체 이동하든가, 아니면 그중에 3,000명을 떼어서 본교 7,000명, 예를 들어서 남양주 3,000명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전체가 이동하면 소위 말해서 학교 전체 서열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이제 다운이 되니까 일부가 이전을 할 계획인 겁니다. 근데 네. 그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2,000명을 넘기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강대에서는 학교 주체들이 또 이견들이 있고 반발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명이 왔다. 그러면 1,500명을 위해서 우리가 몇 천억을 부담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이 1,500명의 학생들이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이미지 포지셔닝에 얼마만큼 상응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따져봤을 때 꼭 와야 되고 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규모나 그에 따른 우리의 재정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합리적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이 양정 역세권을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또 핵심이 되는 게 서강대 외에 의정부 지방법원 지원, 남양주 지원 또는 검찰청의 남양주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현재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2012년도 12월 정기국회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법원이 생기는 거는 예산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법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법원 설치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남양주 지원 설치법이 이제 추가가 돼서 2018년까지 남양주의 지원을 개설한다. 이게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하남에 만약에 법원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도 따지고 모든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정부도 동의하고 이래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지원 하나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통과된 겁니다. 2012년 네. 12월 말일 날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양정 역세권에 한 10,000여 평 규모로 법원을 조성하기로 했고 또 법원이 오면 검찰청도 또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정 역세권에 서강대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R&D 단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법원도 들어가기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해제가 안 됐습니다. 예, 조건부 상태니까. 그런데 그 해제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매우 복잡한 서강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정 역세권 그린벨트의 최종 해제 문제 그리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서강대 문제에 대한 시의 판단 또 해결 이것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양정 역세권을 둘러싼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전철 9호선의 연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구간은 공영률이 51%입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또 고덕지구까지는 이제 새로 4단계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네. 이제 우리 지역까지 오는 문제는 5단계 계획이 되겠고요. 이게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추진이 될 수 있는 일이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남양주의 그림도 그렇지만 또 양정 역세권 입장에서도 반드시 연결이 돼야지 상당히 더 좋은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양대 전철이 사실은 강남으로의 연결이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중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을 하셨고 중앙 정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간에 한 12년 정도 이렇게 해오시면서 시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역 정치를 보는 목표. 중앙 정치에 있어서의 목표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정치에 대한 목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는 제가 보기엔 본질적으로는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예. 권력의 주체로서 헌법적 권력의 주체로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위임받은 국회의원이라는 이 권력을 사적으로 혹은 이 과잉해서 쓰지 않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돌려드릴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같은 본질이라고 보고요. 다만 중앙 정치는 제가 아직도 젊고 또 시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낙후된 한국 정치를 좀 바꿔봐라. 이런 게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개혁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완성하는 개혁, 이기는 개혁, 이것이 책임지는 개혁이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주장만 했던
그런 정치에서 이제는 개혁을 성공시키는, 정치 변화를 성공시키는 이런 것을 꾸준히 연구하고 모색해 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도달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책무감을 갖고 있고요.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됐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내부의 아주 독자적인 컨텐츠라든가 이런 내용적 경쟁력,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진화를 시켜서 결국은 이것이 남양주라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차원의 시민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남양주가 이렇게 개발을 계속하고 발전을 해 나가면서 과거와 다르게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이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나 행정은 그렇게 다양화되고 변화된 시민들의 삶의 방식, 또 변화된 관계, 소비 패턴도 변화됐거든요. 생각도 바뀌었고, 이런 것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리들, 이런 것을 예산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그것들로 시민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공동체를 엮어갈 수 있는 계기들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특히 인구가 늘어나면 더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제 재정은 더 어려워져요. 복지나 이런 걸로 이제 되돌려주는 것들이 좀 과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정 대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지역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까지 진화할 수 있는 플랜을, 비전을 정치와 행정에서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선을 가시면서 많은 거를 진행을 하셨지만 여전히 이 진행 중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그렇지만 남양주를 비롯한 이들 인근 지역에서는 서울에서 배후 도시로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는 새로운 주거지 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도권에 대한 정책, 법규, 규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중 중앙정치에서 잘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